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지금 출발해. 그런 제 말에 엄마는 지금? 알았다, 알았어. 급하게 오지 말고 차 조심하고 천천히 와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엄마의 목소리는 아주 많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간 고향 앞마당 돌덩이 위에 쪼그려 앉아있는 엄마가 저 멀리 보입니다. 오지 않는 막내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곧 엄마가 급하게 일어납니다. 아마도 제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본 모양이네요. 그렇게 차의 시동이 꺼지자마자 우리 막내 왔냐? 피곤하지? 피곤한데 집에서 쉬지 뭐 하려고 내려오고 그러냐? 라고 말을 했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제가 나와 있지 말라니까 또 나와 있었어? 이러니까 내가 전화 안 하고 그냥 오려고 했는데 이러다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말을 하며 제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는데 밤이 되면 날씨가 아직은 쌀쌀해져서 엄마의 손이 얼음장 같습니다. 그 얼음장 같은 손을 잡고 있으니 그저 속상하기만 합니다. 아니다, 아니야.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괜찮구만. 내가 걱정이 돼서 방에 앉아있지를 못하겠는 걸 어떡하냐? 라고 말을 하는데 엄마의 얼굴은 아이처럼 그냥 신나 보입니다. 그리고 곧 찻소리를 듣고 집안에 있던 아버지가 뛰어나왔는데 아이고 우리 막내 왔구나 라며 저를 덥석 안아줍니다. 아, 제가 이 맛에 고향에 내려온답니다. 그런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문득 제가 이곳으로 처음 왔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의 엄마 아빠는 저의 큰엄마 큰아빠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친아빠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는데요. 친아빠는 건설회사에 다녔고 그곳에서 관리자로 일을 했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라 그냥 그렇게만 들었어요. 그래서 월급도 꽤 받았다고 하는데 덕분에 생모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생모는 친아빠가 아이를 더 낳자고 해도 하나 키우는 것도 버겁다며 절대 낳질 않았다고 하는데 생모의 성격은 귀찮은 일은 아주 질색팔색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하네요. 그에 비해 친아빠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런 친아빠와는 다르게 생모는 사치가 심했고 항상 불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죽했으면 할머니가 계신 친아빠 고향에 몇 번 내려와 보지도 않았다고 하니까요. 시골 마을이라 벌레도 많고 불편하다고 말이죠. 할머니와 큰집 가족들은 제 생모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생모였으니 친아빠가 돌아가신 뒤 1년도 안 되어서 저를 두고 재혼을 했겠지요. 생모는 참 독하디 독한 사람이었어요. 친아빠가 돌아가신 뒤 친아빠 앞으로 되어있던 재산과 보험료 등을 다 가지고 도망치듯이 가버렸어요. 할머니에게 저를 맡기면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며칠만 데리고 있으면 금방 데리러 온다고 하고 가버렸다는데 생모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보는 우리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밥도 못 드시고 눈물만 흘리고 있던 할머니에게 큰엄마가 엄니, 걱정하지 마셔요. 상혁이는 제가 어떻게든 거둘 테니까요. 애 하나 더 키운다고 크게 힘들 것도 없고 엄니가 도와줄 거잖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큰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큰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하네요. 생태 같은 아들은 그렇게 됐지 며느리는 집을 나가버렸지. 할머니도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곳은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도시에서 나고 자랐기에 모든 것이 낯설었고 서툴 수밖에 없었어요. 침대 생활을 하던 제가 방바닥에서 형들과 같이 누워 자야 했는데 외동이었기에 같이 방을 쓴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 해봤었는데요. 이곳에서는 그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떠한 불평을 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그럴 형편이 아니었던 것은 아무리 어렸던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걱정이 가득했던 우리 할머니는 상혁아, 큰엄마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니까 항상 큰엄마 말 잘 들어야 해. 큰엄마 심부름도 잘해야 하고 네가 알아서 잘해야 해. 알겠지? 라고 신신당부를 했으니까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항상 눈물을 훔치곤 했는데
아이고 내 강아지, 불쌍한 내 강아지.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일이냐. 불쌍해서 어쩌구나. 애미라는 것이 애를 이렇게 두고 아주 천벌을 받을 인간 같으니라고 라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할머니에게 저는 항상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할머니의 말을 항상 듣고 있었기에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큰엄마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나름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이 큰엄마에게 보여졌던 모양인데 어느 더운 여름날 큰엄마가 저를 이끌고 동네 슈퍼마켓으로 갔는데요. 우리 상혁이는 어떤 아이스크림을 제일로 좋아하냐? 라고 묻더니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콘 종류를 하나 집어들었던 것 같은데요. 큰엄마는 제가 집어든 콘의 껍질을 벗기더니 저에게 주면서 슈퍼마켓 앞에 있던 조그만 나무 의자에 앉으라고 했어요. 상혁아, 네가 어리다고 해도 다 알아들을 나이니까 큰엄마 말 잘 들어 라고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들고 있던 콘을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큰엄마 눈치 안 봐도 된다. 너 보면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큰엄마를 보며 제가 그런데 할머니가 큰엄마 말 잘 들으라고 했는데? 라고 말을 했고 제 말을 듣던 큰엄마는 할머니가 큰엄마 말 잘 안 들으면 큰엄마가 상혁이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했어? 라고 물었어요. 큰엄마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였어요. 그런 저를 보며 큰엄마는 괜찮어. 애들은 원래 부모를 힘들게도 하는 거고 웃게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는데요. 상혁아, 형들 큰엄마한테 가끔 크게 야단맞는 거 봤지? 자식들은 부모한테 다 그런 거야. 알겠어? 라고 말을 하며 큰엄마가 활짝 웃었어요. 그때 저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제 기억에는 그런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항상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그런 큰엄마 말 덕분에 제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엄마는 그리고 우리 둘이서 몰래 아이스크림 먹은 것은 비밀이야? 알았지? 라며 새끼손가락까지 걸면서 말을 했어요. 그렇게 큰엄마와 비밀 밀담을 나눈 뒤 큰엄마와 저는 더욱 친해질 수가 있었는데요. 큰엄마는 형들 몰래 저만 데리고 시장을 자주 보러 갔었는데 갈 때마다 짜장면도 사주고 핫도그도 사주고 먹을 것을 참 많이 사줬어요. 저는 그때 시장에서 순댓국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요. 우리 큰엄마가 순댓국을 참 좋아했거든요. 덕분에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순대국밥이 되었을 정도네요. 상혁아, 순대국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안 그렇니? 라고 저에게 말을 했거든요. 큰엄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상혁이도 순댓국이 제일로 맛있어. 그리고 상혁이는 큰엄마가 제일로 좋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큰엄마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제 머리를 끌어안고는 큰엄마도 우리 상혁이가 제일 좋아. 라고 말을 하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엄마는 저를 그냥 막내 아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큰엄마는 엄청 괄괄하기도 했는데요. 형들이 말을 안 들으면 집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늘 큰엄마를 놀려대기 바빴어요. 특히 큰형은 엄마 집 떠내려가. 소리 좀 그만 질러. 동네에 엄마 목소리 크다고 이미 소문 다 났어. 라고 놀리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크크거리며 웃고 있었고요. 우리 형들도 참 좋았는데요. 동네 아이들이 저를 보며 니네 엄마 집 나갔다며? 라고 놀려대기도 했지만 그런 아이들을 형들이 모조리 다 상대해 주어서 저는 뭐라 대꾸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다들 우리 형들을 무서워했거든요. 형들은 항상 저를 보며 막내! 라고 불렀는데요. 심부름도 많이 시켜 먹었고 큰엄마가 화가 많이 나 있으면 저에게 야 막내! 네가 가서 엄마 화 좀 풀어봐. 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형들의 말에 제가 가서 조금만 애교를 부리면 큰엄마 화가 금방 풀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따뜻한 가족들 품에 잘 스며들어갔어요. 다만 동네 사람들이 가끔 제 친엄마는 아들이 보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지? 라고 수근거리기도 했지만 그런 소리가 큰엄마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큰엄마가 바로 그 집을 쫓아가서는 누가 우리 막내한테 그딴 소리를 했어? 신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애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리고 네가 도와준 거라도 있어? 왜 난리야 난리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도 했는데 한 번은 동네 아줌마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고 흔들어대기도 했어요. 그런 큰엄마를 큰아빠가 와서 말렸는데 그때 큰엄마는 헐크보다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큰아빠가 큰엄마를 보며 아이고 무서운 거, 아이고 무서워 라고 말을 하며 웃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은 종종 있었는데 큰엄마가 하도 난리를 피우니 어느 순간부터는 동네 사람들 머릿속에서 제 과거가 다 사라진 듯 조용해졌어요. 단 한 사람도 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 집은 한동안 참 평화로웠어요. 저도 시골 생활에 금방 적응을 해갔거든요. 큰아빠, 큰엄마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옆에 따라가서 새참을 얻어먹기도 하고 흙장난을 하며 놀기도 했어요. 도시에 살 때는 도시 나름의 매력이 있었다면 시골은 시골 나름의 매력이 있었어요. 봄이 되면 할머니와 큰엄마를 따라 바구니를 들고는 쑥이랑 냉이를 캐기도 했는데 푸른 산과 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많은 안정이 되었어요.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네요. 큰엄마, 큰아빠의 정성도 정성이었는데 우리 할머니의 사랑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랬으니 친아빠, 친엄마의 빈자리가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의 충격이란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빠가 돌아가실 때는 그나마 좀 어릴 때라 잘 몰랐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정말이지 너무나 큰 슬픔이었어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 있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큰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애미야, 그동안 고마웠다. 이번 생의 진빚은 내가 다음 생에서라도 꼭 갚으마. 그리고 애미가 잘 챙기겠지만 저 불쌍한 것 네가 좀 잘 걷어주거라 라며 눈물까지 흘리며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할머니는 말을 하는 것조차 많이 힘겨워 보였지만 큰엄마에게 저를 당부하고 또 당부했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큰엄마가 엄니 걱정하지 말아요. 상혁이는 여기 온 순간부터 제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뭔 걱정을 그리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는데 큰엄마는 할머니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또 닦아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할머니는 시시때때로 저를 찾았는데 불쌍한 내 강아지, 불쌍한 내 강아지.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크면 큰엄마한테 잘해야 한다. 라는 말만 반복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내드리며 큰엄마와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리나 못해 아려온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조금씩 다시 자리를 찾아갔어요. 큰형은 군대에 갔고 작은형은 대학에 들어가서 얼굴을 보기도 힘들어졌고요. 형들이 모두 집을 떠난 다음에는 제가 큰엄마, 큰아빠의 옆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후에 저도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을 떠나게 되었고 고향에는 자주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나름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었거든요. 형들도 항상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그런 제가 안쓰럽고 보고 싶었던 것인지 큰엄마는 반찬 등을 챙겨서 제가 사는 곳으로 자주 오기도 했어요. 그런 큰엄마에게 엄마, 무겁게 이런 거 들고 오지 말라니까? 멀리서 뭐 한다고 이런 걸 들고 왔어? 밥 안 먹었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라고 말을 했지만 큰엄마는 여기는 순댓국 맛있게 하는 곳 없지? 오랜만에 우리 막내랑 먹고 싶은데? 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말을 듣던 제가 갑자기 폭풍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갑작스레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저를 보며 큰엄마가 막내야,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프냐? 라고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 큰엄마가 너무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세상에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큰엄마는 항상 그 흔해 빠진 순대를 찾았으니까요. 그런 큰엄마를 보며 제가 엄마, 그까짓 순대는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제발 그러지 좀 마. 내가 앞으로 엄청 맛있는 거 다 사줄 테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뭔 소리야. 나는 우리 막내랑 먹던 순댓국이 제일로 맛있었는데 시장에서 순댓국 먹을 때마다 우리 막내 생각이 나는구만. 우리들이 그때 시장에서 순댓국 먹으면서 비밀 이야기도 많이 했었잖아 라고 말을 했는데 큰엄마는 옛 추억이 생각나는지 저를 보며 활짝 웃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왜 그리도 아팠던 것일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항상 당신보다는 제가 먼저였던 우리 큰엄마, 아니 우리 엄마라서 그랬겠죠. 그리고 저는 그런 엄마의 보살핌 덕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나름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했고 요즘은 큰엄마 큰아빠에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있네요.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용돈을 드리는데 어찌나 설레던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였어요. 엄마 아빠 나 첫 월급이야 라며 기쁘게 말하던 저에게 큰엄마는 아이고 우리 막내가 벌써 다 컸구나. 고생했다. 고생했어 내 강아지. 라고 하면서 저를 꼭 안고는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큰엄마는 제가 드린 용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요. 제가 드렸던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더라고요. 저 결혼할 때 보탠다고 말이죠. 그런 큰엄마에게 제가 엄마도 다른 사람들처럼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그러란 말이야.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리고 아들 셋이 돈도 잘 버는데 이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라고 처음으로 화까지 내면서 말을 했는데요. 저를 보며 우리 큰엄마가 네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번 돈인데 이 귀한 돈을 그냥 막 써. 나는 그냥 이 통장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난다. 돈 열심히 모아서 우리 막내 장가갈 때 보태야지 라고 말을 하며 싱글벙글 웃기도 했어요. 엄마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겠지요. 하지만 큰엄마가 단 한 가지 꼭 제 돈으로 사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고향에 갈 때마다 할머니 산수를 찾아가곤 하는데 할머니 산수에 가지고 갈 것들은 꼭 제 돈으로 사게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좋아하던 과자나 빵 그리고 사탕, 음료수 그러한 것들이지요. 그렇게 할머니의 산수에 가면 엄니 상혁이 왔어요. 우리 상혁이가 엄니 좋아하는 과자 잔뜩 사가지고 왔는데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을 하며 할머니 산수 앞에 한참을 놓아두곤 했어요. 그리고는 엄니 우리 상혁이가 이렇게 컸네요. 우리 엄니 거기서 상혁이 보고 또 눈물 콧물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한테는 이제는 엄니가 안 보여서 제 손으로 눈물도 못 닦아드리니까 거기서는 울지 마요. 웃어야 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문득 큰엄마의 뒷모습을 보면 눈물이 울컥울컥 나기도 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족 모두 큰엄마에게 기대어서 한평생을 그리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나 싶네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모두는 큰엄마를 찾아댔으니까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큰엄마는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것을 척척 해결해 나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큰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막내야, 엄마다 라고 운을 떼던 큰엄마는 지금 많이 바쁘냐? 라고 다시 물었고 오늘은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일까?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저기 그게 말이다. 우리 막내 안 바쁜 거지? 라고 큰엄마가 다시 물었고 무엇인가 말을 할 듯 말 듯 그러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어디라도 아픈 거야? 라고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라고 말을 하며 제 눈치를 심하게 보는 듯 했는데 제가 그런 큰엄마에게 엄마 무슨 일이야? 라고 다시 물었고 큰엄마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새어나왔는데요. 저기 말이다. 그 엄마 말이야. 네 엄마가 돌아왔어. 네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네 연락처를 묻는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연락을 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저를 할머니와 큰엄마에게 맡기고 아빠 유산과 보험금까지 다 가지고 갔던 그 이름만 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 이름만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싫다던 시골집에 내려와서는 저를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너무 기가 막혀서 한숨도 나오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이게 말이죠. 원망이나 미움도 그 사람을 좋아했던 기억과 함께했던 추억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저는 생모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를 종일 학원에 보내고 생모라는 사람은 쇼핑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기 바빴으니까요. 그 말을 듣던 저는 큰엄마에게 엄마, 나한테는 엄마가 하나뿐인데 갑자기 엄마가 돌아왔다니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 연락처 절대 알려주지 마.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해줘. 이 세상에 나한테는 엄마가 한 분뿐이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한다면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줘. 라고 말을 했어요. 제 말을 듣던 큰엄마는 상혁아,
그래도 널 낳아준 사람인데 한 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니? 라고 물었고, 나를 낳아준 사람은 아빠뿐이야 라고 말을 하고는, 엄마, 나 지금 바빠서 전화 끊어야겠다. 나중에 다시 통화해 라고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 생모가 어떻게 안 것인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시간이 한참 흘렀던지라 얼굴조차도 기억나지 않던 생모였기에 저는 그런 생모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냥 지나쳐 가려던 저에게 상혁아, 상혁이 맞지? 라고 묻던 생모와 잠시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생모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 상혁이 많이 변했네? 라고 묻던 생모는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정말 많이 변해 있었는데요. 예전에 아빠랑 살 때는 정말 편하게 살아서 맨날 피부 관리에 나름 좋은 옷만 입고 다녔었는데 그때 제 앞에 서 있던 생모는 관리를 못한 것인지 정말 초라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생모를 보니 문득 큰 집에 맡겨지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뽀얗게 화장을 하고 다니던 엄마와는 다르게 화장기 하나 없는 거무잡잡한 얼굴에 그냥 편한 옷을 걸쳐 입고 다녔던 큰엄마가 저를 보며 활짝 웃어줬는데 그때는 그런 큰엄마가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그런 큰엄마에게서는 엄마에게 나던 향수 냄새도 나지 않았고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진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록 긴 삶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 예쁜 얼굴보다는 큰엄마처럼 평온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 훨씬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예쁘게 만든 얼굴은 얼마 가지 못한다고 했던가요? 그때 제 앞에 서 있던 생모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런 생모를 보며 제가 무슨 일이시죠? 저는 할 얘기가 없다고 말한 것 같은데요? 라고 가능한 한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말을 듣던 생모는 상혁아, 우리 차 한 잔만 같이 마시자 라며 제 손을 덥석 잡았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모가 잡은 손을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빼버렸어요. 우리가 한가하게 앉아서 차 마실 사이인가요? 그만 돌아가시죠.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생모는 상혁아, 부탁하마. 잠깐이면 돼. 라고 말을 하면서 애원하듯이 저를 바라봤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네 아빠를 꼭 닮았구나. 어쩜 이렇게 아빠랑 똑같은 거니? 네 아빠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라고 생모가 말을 했지만 저기 제가 바빠서요. 용건만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라고 생모의 말을 끊으며 말을 했어요. 생모는 그런 제 눈치를 보는 듯 했는데 그래 많이 바쁘지? 라고 말을 했고 저기 말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맡기고 마음 편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라고 다시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생모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고요.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사람이 당신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단 말인가요? 한심하게 그지없더라고요. 내가 이 미친 인간이랑 괜히 재혼을 해서는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어. 처음에는 사업이 잘 나갔는데 점점 나빠지더니 최근에는 아주 쫄딱 말아먹었지 뭐니. 네 아빠처럼 튼튼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라고 생모가 말을 했는데 말을 하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지 물을 한 컵 들이켰어요. 그런 생모를 보며 제가 저기 제가 지금 그쪽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상혁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그쪽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니? 라고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엄마, 당신은 아빠 재산이랑 보험금 다 가지고 가서는 재혼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나를 큰 집에 맡겼어. 그런데 엄마, 당신이 왜 우리 엄마야? 라고 저도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했고 제 말을 듣던 생모는 그래 물론 그랬지. 그런데 내가 지금 재혼한 남편을 설득한 다음에 널 꼭 데리고 오려고 했어. 그런데 사업이 자꾸 안 됐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라고 말을 했어요. 아빠 재산이랑 보험금이 적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 돈을 다 말아먹었다는 얘기네요? 라고 말을 했지만 생모는 오해야.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았어. 라고 급히 두 손을 흔들어대며 말을 합니다. 순간 저는 이런 생각 없는 생모와 왜 이런 대화를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바빠서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옆 의자에 있던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생모가 그런 제 팔을 급히 잡았어요. 상혁아,
나 있잖아. 갈 데가 없어. 그 인간은 지금 사업 부도 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고 집까지 다 날아가서 어디 갈 데가 없어. 지금도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어. 라고 말을 했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그런 생모의 말에 제가 그런 말을 저에게 왜 하는 거죠? 라고 다시 물었고 생모는 너 지금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너희 집에서 살림해주고 살면 안 될까? 나 지금 수중에 있는 돈도 다 떨어져서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돈도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의 제 심정은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에 당신이랑 인연이 끊어진 사람이니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당신 참 나쁜 사람이네. 지금 남편도 엄청 힘들 텐데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지. 그 힘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가 있어? 정말이지 당신이란 사람은 당신 생각밖에 안 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네. 앞으로 한 번만 더 나 찾아오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나 찾아오지 마. 라고 말을 하고는 그곳을 나와버렸네요. 생모가 그런 저의 팔을 잡고 놓질 않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나와버렸어요. 정말이지 끈질긴 악연이란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생모와의 모든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이런 저를 보며 냉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끝내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인생도 참 파란만장했네요. 그리고 제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저를 부릅니다. 막내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배고프지? 밥 먹자. 라고 말을 하며 제 손에 숟가락을 들려줍니다. 그런 엄마의 손을 보는데 평생 농사일을 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손이 어느 한 군데가 성한 곳이 없네요. 그런 엄마의 손을 잡으며 엄마, 손이 이게 뭐야? 내가 그때 손에 바르는 로션도 사줬잖아. 라며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빠가 아이고 말도 마라. 우리 막내가 사준 귀하디 귀한 거라고 아까워서 쓰지도 못한다. 라고 말을 거들었는데 순간 제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 버립니다. 얘가 왜 이래? 라고 말을 하던 엄마가 갑자기 아빠를 보며 당신은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애를 울려요? 라고 아빠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저를 보며 막내야, 우리 내일 순댓국밥 먹으러 가자. 같이 가줄 거지? 순댓국밥은 우리 막내랑 먹어야 제맛이지. 라고 말을 하면서 활짝 웃습니다. 아, 제가 평생을 살아도 우리 엄마에게 이 모든 사랑을 되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할머니와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며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